안녕하세요, 김서현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읽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JTBC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사화된 걸 봤는데 허세 지수라는 거를 언급을 했어요. 여기 계신 김경필 머니트레이더라는 분께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보면 재력을 알 수 있나,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화가 됐는데, 재력이 아니라 허세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분께서 허세 지수라는 걸 만드셨대요. 저희 체질량 지수를 말하는 BMI처럼 허세 지수를 만들었는데, 차량 가격을 6개월치 월급으로 나누면 이 허세 지수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이 지수가 1.0 이하면 뭐 저허세, 그리고 요 다음 구간이면 정상, 그 다음은 과한 허세, 고도허세, 허세 장렬이라는 이름을 쓰셨더라고요.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월급이 400만 원인 분을 기준으로 해서 각 자동차 차량별 허세 지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뭐 간단하게 현대차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1375에서 1960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1660만 원인데 월급 400만 원인 사람이 캐스퍼를 사면 허세 지수가 0.69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자 되실 분이라고 한번 정의해봤어요. 저허세에 해당하는데 부자 되실 분이죠. 왜냐면 버는 수입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이제 차량이 쓰신 거니까 부자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반떼도 괜찮아요. 아반떼가 중간값이 2,379만 원인데 허세 지수가 0.99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자 되실 분인 거죠. 그리고 소나타인 경우에는 중간값이 한 3,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때는 허세 지수가 1.39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적당한 수준입니다. 아직 허세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랜저로 넘어가게 되면 차값이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1.83이 나와요, 허세 지수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허세 초기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GV70으로 갔다, 제네시스로 갔다라고 하면 차값이 5,500만 원 정도 되니까 허세 지수가 2.03, 허세가 심각한 단계인 거고, G80이나 G90으로 갔다라고 하면 차값이 6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는 거죠. G80 같은 경우는 허세가 심각한 상태, 여기는 허세가 중증이다, 뭐 이렇게 계산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 김경필 님께서 이 차값을 먼저 계산하고 이 허세 지수로 만드셨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또 하나 계산을 해봤는데, 급여별로 적정 차량이 뭐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소득 구간은 이제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했어요. 가장 낮은 구간이 85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이 150 미만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가는데, 85 미만 혹은 150만 원 미만 받는 경우는 전체에서 14%, 9.7% 정도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0에서 25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 급여 생활자의 26% 정도 된대요. 이 정도면 캐스퍼 정도는 타도 적정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허세 지수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급여가 250에서 350 정도면 아반떼나 투싼 정도는 몰아도 적정하다라고 나오고요. 350에서 450 정도면 소나타나 산타페 정도, 그리고 450에서 550까지는 그랜저 팰리세이드, 그리고 550에서 650까지는 제네시스 GV70 정도, 그리고 뭐 800만 원까지는 뭐 G80, GV80 정도,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수준의 차를 사면 이 허세 지수가 계산한 거에 따라서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잘 만드신 것 같고, 뭐 이게 무조건적인 지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급여만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유 중인 자산의 크기도 굉장히 의사결정하는 데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푼도 없지만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여기 기준에서 보면 그랜저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재산이 이미 10억이 있어. 10억 원이 있는데 뭐 한 달에 500만 원은 안 돼. 그렇지만 누가 더 그랜저를 타기에 적당하냐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적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재미있는 지표긴 한데, 재미있는 지수긴 한데, 뭐 참고로 한번 보시는 것 정도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차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저한테도 많이 묻거든요. 제가 이런 답변들을 해주는데, 저는 물론 차를 갖고 있습니다.
차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산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다음 아기를 낳으면 차가 굉장히 필요해져요. 왜냐하면 아기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젖병, 분유, 기저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짐이 많아지거든요. 그 짐을 다 들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래서 차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나는 뭐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뭐 캐스퍼 아반떼 타야 되냐? 요거는 뭐 일종의 참고 자료인 거고, 뭐 더 높은 급으로 가도 되죠. 가도 되지만 다만 이 너무 비싼 차를 사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를 검색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허세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벤츠 키가 아니고 벤츠 키 모양을 닮은 USB입니다. USB인데 허세 피라미드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이 바디 프로필 찍는 게 이제 허세에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파인 다이닝, 이제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명품, 골프, 시계, 차가 3티어네요. 그리고 집은 워낙 단위 금액이 크니까 아마 뭐 이것도 허세에 들어가나 봅니다. 인테리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탑 티어가 가구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도대체 어떤 가구로 허세를 부리는 걸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새로 알게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리던 거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소득 대비 차량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뭐 이런 니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기 짐들이 되게 많다 이런 경우는 저는 차량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기 엄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량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고차를 사는 건 어떨까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중고차만 계속 타거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중고차고, 그 전에 차도 중고차고, 그 전에 차도 중고차였는데, 중고차를 뭐 계속 바꾸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약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이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3년 전에는 굉장히 격지로 이제 근무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2-3시간 거리인데 너무 애매하잖아요. 대중교통이 되게 불편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해서 이제 갖고 다녔었고요. 새 차를 사도 며칠이면 이제 중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면 차를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중고차로 BMW 벤츠를 가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중고차로 제네시스를 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뭐 너무 작은 차가 좀 불편하시면 새 차로 작은 거 살 거면 그냥 중고차로 좀 중형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또 하나 그런 질문을 최근에도 받았는데, 신혼부부였어요. 이제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더라고요. 근데 차를 사야 될까요? 라고 묻길래 차 필요하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은 필요 없는데 가끔 여행 가거나 할 때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차를 살 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으면 3천만 원을 저축을 하고 그걸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3천만 원에서 1년에 뭐 5에서 10% 수익이 나면 수익 금액이 2-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2-300만 원을 가지고 택시 타고 다녀도 되지 않겠냐. 혹은 뭐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그러면 원금 그대로 남아있고 원하는 여행을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더니 생각보다 그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식의 방법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차를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돈은 잘 굴러가고 있고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만으로도 여행 경비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차를 샀을 때 감가상각이 되고 각종 유지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굳이 차를 꼭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차를 못 산 게 아니라 난 안 산 거다. 그 돈으로 투자를 했고 투자금 가지고 수익금으로 이제 아내하고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